이 대표도 오늘 공천 신청을 했고요. 면접을 받고. 이렇게 총선이 하나하나 다가올수록 특정 지역에 누가 맞붙을지에 대한 시나리오도 이제 하나둘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동작 지역구 판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세상 지휘랍시고 해가 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말 안 듣는 검찰총장 두고 일을 해본 적도 없고. 아마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총선에 꼭 출마해 달라, 어떤 네. 역할을 해달라,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일단 일부 보도에 따르면요, 허민 기자님, 저희는 센 언니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 현역은 일단 판사 출신 초선의 이수진 의원 지역구예요. 서울 동작을. 그렇습니다. 예. 스윙버터, 그러니까 여러 여야가 사활을 갈고 있는 격전지인데 나경원 전 의원이 일찌감치 출사표 던졌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민주당이 여러 고민하는 중에 추미애 전 장관 이름이 났다라는 보도가 하나 나왔어요. 예. 저는 이 추미애 장관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의 선거 전략의 일단을 확인시켜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하. 예. 뭐냐면은 이제 과거는 어떤 길을 걸었던 지금 확실한 친명, 확실한 찐명으로 신분 세탁, 정체성 세탁, 노선 세탁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후하게 대접해주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하자면은 뭐 얼마 전에 뭐 이현주 의원 직접 영입을 제안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원래 민주당에서 친문 세력들, 문재인 정부가 집권했을 당시에 친문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당한 것에 대한 그 화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거의 반발해서 나왔던 측면이 있고 국민의힘에 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무소속으로 돼 있는 건데, 그런데 그 이현주 의원에 대해서 다시 그 논란에도 불구하고 영입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는 친문 맞춤형 저격수로서 이현주를 쓰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럼 같은 맥락이에요. 뭐 임종석 지역은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임종석 뭐 서울 중구 갑 지역에 또 뭐 이게 임종석을 겨냥해서 조상호라고 하는 변호사 자기 최측근을 또 공천하겠다고 하는 것, 이것도 이게 친문을 겨냥해서 찐명 세력을 공천하겠다고 하는 건데 같은 맥락이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은 어쨌든 간에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위치에 올랐던 사람이고, 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지휘권을 발동해서 어쨌든 간에 이제 수사에서 손을 떼게 하고 이렇게까지 했던 사람이죠. 친문 인사의 핵심적인 사람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런 분이 얼마 전에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이 대통령을 잘못 뽑히래서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거 아니냐, 책임져라, 너 출마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임종석 전 의원이, 전 비서실장이 화가 나서 너무 돈 없는 발언이다,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정체성을 세탁한 겁니다. 지금 말하자면 자기 노선을 세탁한 거예요. 그리고 난 확실히 친명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재명 대표와 친명 세력이 호응을 해온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서 어쨌든 추미애 전 간에 장관이 진짜 동작에 나갈 수도 있는 거네요. 그 저는 말씀이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지금 이수진 의원이 지난번에 뭐 한 7%포인트 정도를 이기긴 했지만 예. 지금 나경원 의원이 동작에서 전부 다 정말로 벗어나질 않아요. 정말 샅샅이 훑으면서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있어서 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여기서 확실하게 좀 대항마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판단을 하고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동작 뚜껑을 열어보긴 해야 됩니다만 지난 총선 결과가 잠깐 언급하셔도 이렇습니다. 당시 이수진 52, 나경원 45로 7%포인트로 초선 이수진 의원이 여기서 승리를 거뒀는데, 그러니까 소정숙자는 이런 것 같아요. 그 두 사람, 물론 조금 전에 자막이 좀 준비가 돼 있을까요? 지금 현역 국회의원인 판사 출신 동작 이수진 의원 얘기는 이거 가짜 뉴스다. 추 전 장관이 여기 나올 일도 없고 뭐 이 얘기에 대한 그 해명, 본인 설명을 지금 현역 의원이 직접 한 셈인데, 근데 이제 허 기자 말씀은 가능성이 없진 않다라는 거면 추미애 전 장관이 등판하면 진짜 이재명 대표 입김으로 공천하는 거냐, 누가 이길 거냐, 벌써 많이 해석이 나올 수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 저는 추 전 장관이 저기 동작을 나오기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저 지역이 뭐 21대 총선 때도 이수진 의원이 이제 공천 받을 때도 뭐 양양자 의원이라든지 고민정 의원이라든지 놓고 뭐 계속 돌렸었거든요. 예. 돌려서 나중에 이제 공천은 이수진 의원이 받아서 당선을 했죠. 근데 지금 뭐 추미애 전 장관을 넣어서 돌렸다고 해도 여러 가지 아마 추미애 전 장관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 놓고 돌렸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 지역구의 추 전 장관이 뭐 향후에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아직은 좀 섣부르다라는 판단이 들고 일단은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현역 의원이 있으면 그 지역은 기본적으로 경선이 원칙입니다. 경선이 원칙이고 저 동작을이 뭐 전략공천 지역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두고 볼 여지가 있다. 말씀 들어서 정말 죄송한데 추 전 장관이 그러면 본인 옛날 지역구인 지금 고민정은의 현역 의원 광진에 나가설 가능성이 더 크단 말씀이신가요? 그건 이제 지도부나 공관이 어떻게 판단하냐 문제인데 추 전 장관이 광진을 해서 5선을 했거든요. 예. 사실 정치권에서 뭐 5선, 6선 하면은 이제 원로급으로 은퇴하는 수순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다시 이른바 원로들의 제도전이 뭐 이번에도 유행처럼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추 전 장관을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 지도부가 어떻게 보느냐 그것에 따라서 상당히 좀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추 전 장관도 아까 허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이제 친문 세력에 대한 공세를 펼치는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그것은 이제 친명 지도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제 본인을 좀 이제 공천과 관련해서 어필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니 과거에 추 전 장관은 원죄가 없느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생하기까지 사실은 정치적으로 체급을 키워준 게 추 전 장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민주당 안에서 많이 나온단 말이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뭐 무성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조금 더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됩니다. 같은 맥락의 또 하나 임종석 전 실장이 일찌감치 서울 중성동갑에 출사표를 던지긴 했는데 여기에 임종 실장 안 된다. 친명계 인사들 이름까지 속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놀란 것은 임종석 실장이 거기 출마 못할 수도 있겠던데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뭔가 정신 차리고 운동권 특권 정치를 종식하려는데 동참하려는 줄 알았어요. 운동권 특권 정치조차도 만족 못하고 개딸 정치를 하겠다는 것 같던데요. 민주당은 이번 총선의 목표가 이재명 대표를 지켜줄 사람들끼리만 아주 소수 정예로 모이겠다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 또한 치밀한 변론 준비로 끝내 막아냈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변호인으로 당사 압수수색을 온몸으로 싸워 막아냈습니다. 민주당의 든든한 방패였던 변호사 조상우가 국회에서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되어 법비들의 검찰농단, 사법농단을 끝장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 변호했던 조상우 변호사를 임 전 실장 어쨌든 지금 그 86그룹 혹은 친문의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돌려본다는 얘기 있는데 조상호 변호사 말고도 또 이현주 전 의원 얘기도 막 나오고 박원석 의원님 이게 진짜 아까 허 기자가 얘기했던 같은 맥락으로 일단 찐명들 심어나겠다는 이재명 대표 생각이 지금 보도로 하나둘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 중성동 갑이 현역 의원 불출마 지역입니다. 홍익표 의원이 서초로 옮기는 바람에 전략 지역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략 지역에서는 경선 없이 단수로 전략 공천을 당 지도부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임 실장이 저기 출마 선언을 하니까 원외 친명 조직에서 계속 이제 임종석 실장을 저격하는 이제 그런 입장들이 나오고 그 지난 정부 실패에 책임 있는 사람들 나오면 안 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임명하는데 역할했던 사람 나오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제 비판들이 줄을 잇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내심을 그런 친명 원외 조직에서 대변하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있었는데 급기야 이제 친명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조상호 변호사를 여론조사를 넣어서 돌려보고 있다. 그러니까 저분은 원래 조상호 변호사는 다른 데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금천이라고 나왔네요. 전혀 모르는 일에 당사자는 아니라고 하는데. 저분의 프로필을 보니까 한양대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하고 동문이고 또 그렇게 되나요? 홍익표 의원도 한양대 출신이어서 맞아요. 저 지역구가 이제 한양대하고 지역적으로 연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경쟁력을 한번 조사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만약 임 실장을 경선에서조차 배제하는 형태로 공천 배제하면 그 파장은 아마 일파만파일 텐데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임 실장을 경계해도 그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 쉽지 않은 선택으로 보여요. 한양대 출신이라서 또 그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왔군요. 근데 이제 뭐 개딸들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의 말이 전부는 아니지만 조상호 의원도 한번 조상호 변호사 돌려봐야 되지 않겠냐. 혹은 지금 복당 논란이 있고 친문들이 극렬 반발하고 있는 이현주 전 의원, 임종석 전 비서실장 대신 이현주 전 의원 출마가 나을 것이다. 뭐 벌써 여러 가지 해석. 지금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는 당 내에서도 공격을 받고 한동훈 위원장의 그 운동권 청사를 공격을 받고 지금 2중고, 3중고입니다. 글쎄요. 아니라고 하는데 추 전 장관도 아니라고 하고 실제로 뚜껑 열어보면 어떻게 될지 저희가 뉴스탑10 진짜 눈 부릅뜨고 잘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친문과 친명 간의 이른바 공천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와중에 오늘 좀 눈에 띄는 재판 하나가 나왔어요. 그 서정욱 변호사님. 친문 대표 주자라고 또 한 명 윤건영 의원이 오늘 인턴 허위 등록으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받았는데 이 재판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마 이제 그 미래발전연구원이라고요. 여기 김모 씨 그 여직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직원이 이제 그 워낙 어렵다 보니까 연구원에 직원한테 급여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백운우 의원실에 허위로 이제 인턴으로 등록하면 그 월급이 나라에서 나오잖아요. 예. 이렇게 월급을 허위 인턴 등록해서 대신 준 이런 이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근데 문제는 그 김모 씨 여직원이 다 폭로를 한, 그래서 증거가 이제 그 상당히 많았던 거예요. 제명이 뭐냐면 사기죄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 나라 돈을 국민 세금을 사기쳤다. 그래서 이제 검찰의 구형은요, 원래는 이제 검사가 300만 원 약식했거든요. 근데 판사가 볼 때는 이제 그 재질이 안 좋다. 이래가지고 이게 500만 원이 선고된 겁니다. 물론 이제 공직선거법이나 또는 이제 정치자금법에 100만 원 이상 당선 무효형은 아니지만, 예. 그러는 게 나라 돈을 사기를 치가지고 이제 그 500만 원 벌금이 높다면 여기서 이제 민주당은 대답해야죠. 조금 전에 우리 민주당이 심사 기준 봤잖아요. 예. 부패 이력. 이게 부패 아닙니까? 나라 돈을 사기치가지고 이게 545만 원 받아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벌금 500이 놓은. 저는 그렇다면 이게 윤건영 이런 분에게 공천이 가능한지, 이게 당선 무효형이냐 아니냐 집행유예 이상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재질이 안 좋잖아. 나라 돈을 사기를 쳐서 545만 원을 편취했고 그래서 벌금이 500 놓기 때문에 과연 공천 부적격자가 아닌지 민주당이 대답해야죠.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문 대통령의 복심, 윤건영 의원의 1심 관련, 인턴 관련 의혹, 벌금형 얘기까지 저희가 공천 과정과 엮어서 저희가 길지 않게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준비한 1위로 가보겠습니다.